안녕하세요. 투자 뼈대를 잡아드리는 양재션입니다. 제가 초보자분들이 경매를 독학할 수 있도록 권리 분석부터 아파트 매매 사업자 단타 강의까지 유튜브에 강의를 올려두었는데요. 법원에 실제 입찰을 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하시는 초보분들이 많이 계셔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법원에 가서 경매 물건 입찰하는 방법, 그리고 꿀팁까지 알려드릴게요. 입찰일 당일 법원으로 출발하기 전에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 물건이 변경이나 취하가 됐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출발을 하는 것이 좋겠죠. 경매 입찰 준비물은 보증금 수표, 신분증, 그리고 대리 입찰할 거라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법인으로 입찰할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 등본, 대표의 도장 또는 법인 인감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원마다 입찰 시간이 보통 상이합니다. 어떤 곳은 10시에서 11시 정도, 어떤 곳은 또 10시 반에서 11시 반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먼저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 전화하거나 네이버에 검색하면 보통 후기글이 나와 있거든요. 그걸 보고 입찰 시간이 언제인지 꼭 체크하세요. 자, 이제 법원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입찰 시작 시간에 맞추어 가면 보통 법원 주차장에 자리가 없어요. 자, 빨리 가거나 입찰 시간을 타이트하게 갈 것 같으면 미리 공유 주차장이나 상가 주차장을 알아보고 가는 게 좋습니다. 저도 유료 주차장에 주차를 했습니다. 오늘은 안 계시지만 보통 대출 상담사님들이 계십니다. 오늘 사건 정리한 인쇄물과 대출 명함을 주시는데요. 그걸 받고 입찰을 하러 들어갑니다. 다른 사건들도 얼마에 낙찰되는지를 보면 너무 재밌거든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입찰 법정 앞 게시판에 오늘 입찰 사건 모두 나와 있는데요. 입찰 당일날 변경이나 취하사항이 있는지를 꼭 확인해 주세요. 최대한 법정 앞자리를 선점하고 짐을 맡아두세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앉아 있으면 좋고요. 한 번씩 판사님 목소리가 잘 안 들릴 때도 있어서 저는 앞쪽 자리를 선호합니다. 자, 이제 앞에 나가면 입찰표, 보증금 입찰 봉투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가져와서 이렇게 작성하는 곳에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하는 법 모두 붙어 있으니까 보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유튜브에 작성하는 방법은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미리 공부하고 가시면 좋고요. 여기서 꿀팁 하나 말씀드리면, 만약에 작성하다가 헷갈리면 집행관님에게 가서 직접 물어보세요. 처음 오시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도 많이 물어보고 작성을 하십니다. 입찰표를 작성 중에 제일 유의해야 되는 사항은 당연하겠지만 입찰가를 실수하지 말고 잘 적어야 됩니다. 다른 보증금 금액이나 인적사항은 혹여나 잘못 적었다 하더라도 보증금을 받고 그냥 나갈 수도 있게 되는데요. 입찰가를 실수로 작성한다면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너무 긴장되시는 분들은 전날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서 기일 입찰표를 양식을 다운로드해서 미리 작성해서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을 많이 놓치시는데요. 대리 입찰을 할 때는 명의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꼭 챙겨서 갖고 오셔야 되고, 인감증명서를 입찰 봉투에 꼭 넣으셔야 됩니다. 입찰 봉투에 보증금 봉투 그리고 기입 입찰표를 넣고 작성한 다음 스탬플러로 찍어서 앞에 있는 집행관님께 가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신분증을 같이 제출하시면 되고요. 집행관님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이렇게 도장을 2개를 찍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입찰 봉투에 붙어져 있던 수취인 보관증을 이렇게 찢어서 저에게 줍니다. 그 보관증을 잘 보관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폐찰하고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을 때 이 보관증을 드려야 되거든요. 이제 입찰 봉투를 앞에 있는 입찰 박스에 넣으면 입찰이 됩니다. 입찰 시간이 1시간 정도 되는데요. 이제 이것이 끝나면 판사님이 개찰 선언을 하시고 한 명도 안 들어온 유찰 사건을 골라냅니다. 이제 그걸 미리 다 이렇게 불러주시고요. 사건마다 몇 명씩 들어왔는지도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건 순서대로 시작할 수도 있고 판사님 재량에 따라서 많은 사람이 들어온 사건부터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법원마다 다른 것 같아요. 사건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진행되는데 사건마다 입찰자들이 앞으로 모두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한 명 한 명 금액을 불러줍니다. 정말 사람이 많을 때는 몇 명만 앞으로 1, 2, 3위만 나오는 것도 보았습니다. 낙찰이 됐다. 그러면 낙찰자만 한쪽으로 부르고 나머지 사람들은 한쪽으로 또 줄을 서 있습니다. 이때 신분증을 내면 낙찰 영수증을 주고요. 폐찰하신 분들은 신분증을 내고 보증금을 받고 나가면 됩니다. 이때 낙찰을 받고 법정을 나가면 대출 상담사님들이 모두 저에게 다가옵니다. BTS가 된 기분, 전화번호를 알려드리면서 이때 내가 원하는 대출 조건을 바로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그럼 오후부터 문자, 전화가
연락이 올 거예요. 폐차하게 되면 신분증을 보여주고 보증금 봉투를 받고 맛있는 걸 먹으러 가면 됩니다. 폐차한 사람들의 입찰표는 해당 사건의 재판 서류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투자 포인트가 있다면 낙찰받은 사람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그날 오후부터 재판 서류 열람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날 바로 볼 수 있는 법원이 있고요. 그게 안 된다고 하는 법원도 있긴 합니다. 그 재판 서류를 보면 거기에 입찰한 사람들의 연락처도 다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입찰한 사람들의 기일 입찰표가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단체 문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기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꿀팁도 말씀드릴게요. 또 재판 서류를 잘 보다 보면 명도에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 혹은 소유자의 연락처라든지 만약 가장임차인의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증거자료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재판 서류는 낙찰받은 법원의 민사신청과 즉 경매계가 있는 곳으로 가서 열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경매 초보분들을 위해서 입찰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저도 오늘 상가 입찰을 하나 했는데 폐차를 했습니다. 경매를 하면 폐차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다가 하나씩 낙찰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폐차리 나의 경매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실망감을 맛집으로 풉니다. 그래서 근처에 맛집을 하나 검색해서 또 맛있게 밥을 먹고, 이렇게 지방으로 왔다면 경매 물건이나 공매 물건이 나와 있는 게 있으면 또 임장을 하고 올라가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You can do it. Nice.